안동권시, 한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가문 중 하나죠. 이 가문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오래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결정적인 선택이 어떻게 천년의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아주 먼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모든 성씨가 다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정말 지혜로운 판단에 왕이 너무 감동해서 아예 새로운 성을 만들어줬다면 어떨까요? 바로 권씨 성의 시작이 딱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왕이 어떻게 성씨를 직접 내리게 됐는지 그 계기가 된 전투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또 한국 역사상 4가지나 최초 기록을 세운 그들의 놀라운 업적, 그리고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뭐랄까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족보 이야기까지 안동권 씨의 천년 발자취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시간은 서기 930년. 한반도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후삼국 시대였어요. 신라, 후백제,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 고려가 팽팽하게 맞서던 때였죠. 927년에 후백제가 신라 수도를 쳐서 왕까지 시해하면서 기세가 아주 등등했고요. 그러다 930년, 바로 이곳 고창, 그러니까 지금의 안동에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는 쪽이 사실상 통일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창 지역을 꽉 잡고 있던 아주 강력한 호족이 있었습니다. 신라 왕족의 후예였던 김행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의 선택은 바로 왕건의 고려였습니다. 김행과 그의 세력은 고려군과 힘을 합쳤고 이건 뭐 전세의 균형추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렸죠. 그들의 도움 덕분에 고려는 고창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후삼국 통일에 가장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이 전투가 끝난 뒤에 태조 왕건이 김행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싸움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에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 그 지혜를 극찬한 거죠. 여기서 권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권도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정해진 원칙에만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의 미묘한 기미를 잘 파악해서 마치 저울질하듯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왕건은 김행의 행동에서 바로 이 권도의 정수를 본 거죠. 그리고 왕건은 바로 이 권도의 권자를 따서 김행에게 완전히 새로운 성씨를 내려줍니다. 이렇게 신라 왕족이었던 김행은 고려의 개국공신 권행이 되었고요. 바로 이 순간 천년 역사의 안동권 씨 가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권행의 그 선택은요, 그냥 한 가문의 시작,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정말 놀라운 업적들을 세우는데요. 안동권 씨 가문에서는 이걸 사시, 그러니까 4가지 시작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 4가지 최초 기록 진짜 대단합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성화보를 만들었어요. 둘째,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예, 바로 대제학을 최초로 배출했고요. 셋째, 70세 이상 고위 관료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 같은 기로소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 마지막으로 왕실의 엘리트 연구기관인 호당에 들어간 최초의 학자도 바로 안동권 씨였습니다. 이건 뭐 학문,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이 4가지 최초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첫 번째, 한국 최초의 족보 성화보입니다. 이게 그냥 누가 누구 아들이다 이런 걸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요.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 그대로 타임캡슐 같은 거예요. 자,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 수가요, 무려 9,000명에 달합니다. 1476년이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9,000명 중에서 정작 안동권 씨 성을 가진 사람은 단 300명뿐이었다는 사실. 아니, 그럼 나머지 8,700명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성화보의 기록 방식에 있습니다. 이 족보는요, 아들뿐만 아니라 사위의 이름,
그리고 그 사위의 아들, 그러니까 외손자들 이름까지 전부 다 기록했어요. 말하자면 권씨 가문 이런 한 번이라도 결혼으로 엮인 모든 가문 사람들이 이 족보 하나에 다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성화보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나중에 나온 족보들은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은 아예 빼버리기도 했는데 성화보는 아들, 딸 구분 없이 그냥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심지어 딸이 재혼을 했다? 그럼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이름까지 다 적을 정도로 정말 솔직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당시 사회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남녀가 평등했고 재산 상속이나 제사에서도 아들과 딸을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성화보를 보면서 솔직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록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도 전혀 꿀릴 게 없다. 이런 명문가로서의 당당함이 이 족보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시조 권행의 선택, 그리고 성화보에 담긴 이 자신감은 그냥 과거의 영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동건 씨의 영향력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선시대에만 딱 놓고 봐도요. 과거 시험 합격자 수가 모든 성씨 중에서 2등이었고요. 정승을 8명,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공신을 17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학문을 이끌었던 핵심 중의 핵심 가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런 천년의 역사는 안동에 있는 태사묘라는 곳에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긴 그냥 단순한 사당을 넘어서 안동권 씨와 안동이라는 도시 전체의 정신적인 뿌리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사묘는 시조 곤행 한 분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고창 전투에서 함께 공을 세웠던 김선평, 장정필 이 세 분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태사가 바로 오늘날의 안동을 잇게 한 장본인들이죠. 지금도 이곳은 그 후손들이 모여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결국 안동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혼란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내렸던 한 사람의 올바른 선택이 어떻게 한 가문을 탄생시키고 더 나아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이렇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 해답은 바로 권도라는 그 지혜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